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과해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늘 챙겨두는 약봉투 몇 개가 고요히 놓여 있었고 나는 작은 손가락으로 약봉투 끝을 반듯하게 접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못하는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그 약 챙겨가. 지안이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은 툭 던지는 듯 했지만 말끝이 살짝 걸려 있는 걸 나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응, 수연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잖아. 이거 먹으면 좀 가라앉는다고 해서 나는 대답하며 봉투에 이름을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김수연. 예전부터 내가 챙기던 후배, 병원 봉사팀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던 아이. 지아는 내 앞을 지나치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아이였으니까. 엄마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챙겨? 그 아이는 매번 그 질문을 삼켰고 나는 매번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약봉투를 챙기다 문득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어제는 너무 죄송했어요. 갑자기 불러내서 아니야. 괜찮아. 어디 아파? 나는 말 그대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애는 늘 약했고 늘 불안했고 늘 혼자였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안의 시선이 내 오른쪽 어깨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다친 표정. 엄마는 왜 그 사람에게만 저렇게 신경을 쓰지? 그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나는 늘 그렇듯 현관 앞 선반에서 작은 손가방과 얇은 카디건을 챙겼습니다. 밖은 봄바람이 은근히 차가워 아직 카디건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어때? 같이 먹을까? 지안이 물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딸이 저녁같이 먹자는 말은 늘 마음 한구석이 외로울 때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수연이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지안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감정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알겠어. 다녀와.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한숨을 들었습니다. 딸이 내게 들키기 싫어하는 한숨. 거리로 나서니 바람이 살짝 차갑게 느껴졌고 해는 기울기 전인데도 마음 한쪽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약봉투가 들어있는 가방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책임감은 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의 집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그 아이는 이미 앉아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마자 두 손을 모아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오셨어요. 아침부터 죄송하게 해서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해. 아프다며? 괜찮아?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야위고 어딘가 움츠러든 눈빛.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도움받는 사람의 눈빛이었는데 요즘은 어딘가 미묘하게 당당해지고 어딘가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 보였어요. 그 미묘한 변화가 마치 작은 균열이 벽 하나를 천천히 무너뜨리듯 내 마음에 쨍하고 울리는 느낌을 줬습니다. 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에서 남편의 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전화기를 조수석에 엎어두었고 내가 다가가자마자 급히 전화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이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웃음도 건조한 말투도 그대로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더 멀어 보였습니다. 응, 다녀왔어. 나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서 어딘가 익숙한 향수가 스쳤습니다. 향수가 아니라 익숙한 피부 로션 향.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면 그 향은 내가 수연에게 사다 준 로션 냄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새 로션 썼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 웃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가 추천해줘서.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천천히 어딘가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들어온 딸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안이 컴퓨터를 켜둔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그 아이의 어깨는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집 안에 보이지 않는 터널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그 터널은 어딘가 나쁜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딸이 좋아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딸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건넨 그 작은 약봉투가 우리 가족의 모든 균열을 하나씩 밝히게 될 거라는 것을. 집안의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작은 소음 하나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즈음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소리가 작은 위안이 되곤 했지만 오늘은 그 물소리마저 마음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흔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바늘처럼 심장을 콕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그 전화일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남편이 재빨리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좀 그렇지. 응, 알았어. 이따 얘기해. 짧은 대화. 그러나 말끝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부드러움은 나에게는 거의 써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물 위로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남편은 태연한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모컨을 잡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회사 일.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답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사이에 있는 듯 했습니다. 딸 지안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다가 남편을 힐끔 보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안도 뭔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 뒤에
지안의 깊은 숨소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능한 한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숨을 눌렀지만 엄마의 귀는 그런 걸 놓치지 않습니다. 지안의 방 앞에 놓인 물컵에서 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손에 쥐었던 떨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가?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아주 자연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하지만 그의 손등이 평소보다 훨씬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 손등을 타고 흐르는 힘줄이 심하게 도드라져 있었고 그 모습이 내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거짓말일까? 아니면 내가 의심이 많은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옷에서 또다시 익숙한 로션 향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더 짙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 위에 걸린 작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나, 밋밋한 미소의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지안. 그 사진 속 우리는 참 가까워 보였는데 지금은 마치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앉아?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좀 잠이 안 와서. 지안은 옆에 앉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떨림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겠지 뭐. 지아는 눈을 내리깔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엄마 속상한 건 말도 안 해? 그 말은 나를 찌르는 칼처럼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지안아,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 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손을 대기 직전의 모습처럼. 그리고 딸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로 아직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정말 나쁜 기척이 자라고 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에 손을 올리고 차갑게 식은 물을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도 버텨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느낀 이 작은 의심이 얼마나 거대한 진실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진실이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간 후 거실엔 텅 빈 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그 문 너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손을 들었는데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전등 아래로 떨어지는 내 그림자가 오늘따라 길어 보였고
그 그림자조차 외로워 보였습니다. 싱크대의 찬물에 손을 대보니 심장 박동처럼 손끝이 빠르게 떨렸습니다. 물의 차가움이 내 마음속 불안을 잠시라도 가라앉혀 주길 바라며 손을 깊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숨소리. 그 아이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쥔 채 기운 없이 기대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이 나는 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안아 자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약했습니다. 아니, 아직. 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지안이 그동안 숨겨온 감정들이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튀어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물 끓여줄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조차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뭔가 하나씩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자리가 있는 오른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소파 쿠션을 손으로 쓸며 내 입술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로션 냄새, 왜 당신한테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가슴속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인정하게 된 것이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뭔가 우리 가족밖에 기척이 남편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기척이 누구일지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답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저 소파 뒤로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띠링.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향기를 남편에게서 맡은 날, 이 아이는 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할까요? 나는 답장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안이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엄마자? 나는 놀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앉았어. 왜?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믿어? 단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지안아,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 남겨둔다는 거야.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를 보면서도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 그 자리가 남아있어?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모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놀란 듯 손을 움찔하더니 천천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 그 말은 확인할 용기를 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힐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균열을 하나씩 들춰낼 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내 손을 잡아주었으니까. 그리고 그 손의 온기가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 시계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도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흘러가는지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컵 하나를 꺼내고 다시 넣고 물 주전자를 잡았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였습니다. 띠링. 카톡 알림 하나가 조용한 집안을 갈라놓는 듯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지안 엄마, 잠깐 나 좀 도와줘도 돼? 지안이 나를 부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잠시 후 지안의 방문이 열렸고 아이의 얼굴이 문틈으로 조심스레 나타났습니다. 눈가는 약간 붉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나 아빠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수연 씨도 요즘 조금 이상해.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안이 스스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왜? 지안은 조심스레 내게 다가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반복적으로 수연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지안아, 아빠 잘 계시지? 부부 사이 요즘 어때 보여? 내 엄마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나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왜 나한테 온 걸까? 지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정체, 이 메시지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러나 마지막 한 단계를 엄마인 내가 확인해 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혹시 이 메시지들 받은 날짜 기억해?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요즘 자주 늦기 시작한 때랑 거의 똑같아.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서서히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션 향, 남편의 숨기던 전화, 수연의 메시지, 그리고 지안의 떨림. 그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빠한테서 수연 씨 로션 냄새가 났을 때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 내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소리 같은 것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지안아, 너도 그 향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지안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로션 엄마가 사서 수연 씨한테 주는 거 수없이 봤잖아. 엄마가 그렇게 챙겨준 사람인데 왜 아빠한테서 그 향이 나는 건데.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끝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떨리는 손등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무너지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어른도 남편도 아닌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턱이 떨릴 만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 지안아. 그 순간 지안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제 이해돼. 엄마는 가족 깨질까봐 무서웠던 거지? 아빠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지? 나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엄마이고 싶었어. 지아는 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지금부터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한 포옹. 그 포옹에서 나는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주기만 했던 딸이 어느새 나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확인하자. 나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인?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수연 씨가 엄마한테 만나자고 했잖아. 엄마 혼자 가지 마. 나도 갈게. 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내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확인하자. 그 말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면해온 모든 진실을 이제는 마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나 혼자가 아닌 딸과 함께 갖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1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몸 안 어딘가에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거실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나는 지난 20년을 내가 스스로 외면해온 진실을 한 번에 마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지안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 상황에서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을 때 지안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손끝이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잤어? 아이의 질문이 너무 조심스러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조금. 지아는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연 씨 만나면 엄마 혼자 말하려고 하지 마. 나도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왜 이렇게 울컥한지 나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려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둘이 가보자.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봐온 그 모습 그대로 작고 여린 모습, 늘 남의 눈치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걸. 그 눈빛에는 감사함보다 어딘가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안과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수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 왜 보내셨어요? 수연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그건 너희 부모님이 요즘 어색해 보이길래
나 그냥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아주 단단했습니다. 순간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 순간적으로 굳는 입술, 내가 수년 동안 봐왔던 불쌍한 후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연아, 너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수연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디에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선배님 혹시 아세요? 선배님 남편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안의 손이 내 손 아래에서 움찔거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힘들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 말, 그 뉘앙스, 그 표정, 그 모든 것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손끝을 꽉 쥔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였니?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불편한 듯 웃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날 정말 많이 챙겨줬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약을 챙겨주고 아플 때 데려다주고 힘들다 하면 달려갔던 그 아이가 그 아이의 행복이란 게 내 남편이었다는 건가?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손끝이 떨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행복? 그게 남의 가정을 깨는 게 행복이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위해 울던 딸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지키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나한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은 내 귀에서 깊숙이 울렸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그 아이가 손에 쥔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가정의 중심을 빼앗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너한테 한 게 뭐였는지 넌 정말 기억 안 나? 수연은 나를 바라보며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안이 내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바람에 쓸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안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아니야. 그 말이 오늘 들은 모든 말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나는 오늘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얻었습니다. 내 딸, 내 편,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가정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해보겠다. 땅이 꺼지는 듯한 진실을 들은 날, 나는 처음으로
앞을 보고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지아는 계속 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가슴속은 얼음덩이처럼 점점 더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내 손을 한 번 더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 사람의 시선은 화면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서자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그 짧은 말 속에서 나는 미묘한 죄책감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는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수연이랑 요즘 같이 만났어? 남편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똑바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셔츠에서 그 아이 로션 향 났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해. 이건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야. 남편은 지안의 말에 처음으로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너까지 왜 그래? 지안은 눈물을 삼킨 채 말했습니다. 왜냐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떤 사람인지 나는 평생 봐왔으니까. 내 딸의 목소리는 집 전체를 가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들어 마치 진정을 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오해라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야. 그 말, 의지한다. 아주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그 단어 하나가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의지? 당신 말대로면 그 아이가 어디에 의지하든 당신이 받아주는 게 문제야.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은 내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는 말이었습니다. 지안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남편은 지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라고? 아빠가 그 말할 자격 있어? 지안의 목소리에 울음과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려 나는 아이 뒤에서 손을 잡아주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나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나는 소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내가 20년 넘게 챙겼던 아이야. 어려울 때마다 데려오고 아플 때 약 챙겨주고 밥 못 먹었다 하면 끓여주고.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남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그 입술의 떨림, 그 눈의 흔들림, 나는 그 모든 것이 대답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사람을 향해 한 발 내디뎠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챙겼는지
내가 다 봤어. 근데 아빠는 그걸 다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남편은 얼굴을 감싸지며 말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내 입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였어? 그냥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내 딸한테 엄마 걱정하는 메시지나 보내던 그 아이에게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은 있었어.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 감정 없었다면 그 향기가 당신한테 묻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잔인했고 어떤 해명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안이 울음을 삼키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엄마는 너희 아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보다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못했는지가 더 아프다. 그 말에 남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를 덮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정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악의 순간, 가족이 가장 깊게 부서지는 순간, 그러나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이 떨어진 뒤 집안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그 시선을 피하듯 거실 테이블의 나뭇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이 맞을까? 내 머릿속에서는 20년 전의 장면들이 흩날리는 영화 필름처럼 끊임없이 재생됐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내가 잠들지 못하고 서성거리던 새벽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낯설어지던 남편의 표정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쌓여왔던 걸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지안이 비웃듯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처럼 아빠만 믿어주고 수연 씨는 아빠 옆에서 조용히 위로만 해주고 그러다 그냥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지안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한 울음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안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요? 그 말은 나의 가슴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지나치게 나만 챙기고 가정만 신경 쓰고 자신은 뒷순위로 밀어놓고. 지안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게 엄마 잘못이에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더 깊은 상처가 되기 전 엄마로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지안아, 나는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모르는 건 엄마의 상처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첫 번째로 외로워 보이던 그때, 내가 얼마나 겁났는지 기억나?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때 나는 갓 태어난 지안을 돌보느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눈이 퀭해지고 몸은 쇠붙이처럼 무거웠고 나는 그저 버티고 또 버티던 때였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집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혹시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사에 좀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는데 멘탈 케어가 필요해서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그 후배가 수연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작아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던 건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까봐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은 몰랐어. 남편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랬어? 그 말에 내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래, 나는 겁났어.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이 될까봐. 지아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그때부터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가장 잔인한 진실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준 대상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지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선택까지 한 건 아니야.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더 나빠요.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평생 쥐고 있던 가부장적인 태도나 자존심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무 잘해서 나는 내가 뭘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조차 못했어. 그 말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 가정을 가장 크게 무너뜨렸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지안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눌러 떨림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말해줘. 남편은 2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무너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첫째, 너무 늦은 후회에 대한 울분. 둘째, 그래도 이 사람이 가족을 버리진 않았다는 안도의 조각. 지안도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지킬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가장 깊게 무너진 날이지만 다시 시작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울음, 분노, 침묵, 고백, 깨달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절정의 순간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같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족에 숨겨져 있던 진짜 핵심이 붉은 실처럼 드러났습니다. 바람처럼 스쳤던 의심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거실 공기 속에 가라앉고 난 뒤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울음을 내지 않았지만 누구도 울음을 참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위로 겨울밤 난방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듯 서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상한 온도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손등을 감싸준 자국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스스로를 눌러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명확할 때보다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랬습니다. 지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빠에게 천천히 다가서더니 그 사람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강한 줄 알아서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빠, 지안이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척한 거예요. 내 가슴이 순간적으로 뻐근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울음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아무도 안 보는 밤마다 혼자 설거지하면서 혼자 무서워하고 혼자 다 버텼다고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 곁에 서려고 20년을 버틴 사람이에요. 나는 그제야 답을 삼켰던 눈물을 조용히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어떤 변명보다도 더 슬프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돌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였습니다. 당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아주 오래 고민한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지안도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거실 바닥에 앉아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상처받았는지 이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셋 모두가 다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등은 차가웠지만 손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예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같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아는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긴장이 풀리는 어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 방 사이의 벽이 예전보다 얇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틈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지안이었다. 엄마 자. 아직. 지안은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에서 평생 가장 많이 울던 날을 오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조금 괜찮아지는 거 맞지?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응, 지안이가 있어서 괜찮아질 거야. 지안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내 심장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오늘 들은 모든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가운데 가느다란 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봐도 되겠구나. 언젠가 남편도 그 빛을 볼 수 있을까? 언젠가는 셋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다시 알아가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울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다정한 기도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가족이 가장 깊게 무너진 날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다시 시작된 날이라는 걸.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늘 마음의 가장 낮은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꿰매고 있고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고 있으며 누군가는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집도 그랬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천천히 표면으로 떠오르며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져도 다시 앉아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는 순간 조금씩 다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래된 상처에 아주 작은 온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혼자서 버티는 밤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조용히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감과 숨겨진 마음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고, 좋아요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는 가장 큰 인사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그리고 함께 위로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